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엑스포츠 뉴스의 윤승재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윤승재 기자님과 오늘 이제 두 번째 방송인데, 사실 저번 이제 첫 번째 방송 때 물론 정말 잘해주셨지만, 아니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옆에서 땀을 이렇게 너무 많이 흘리셔가지고 제가 바깥에 계신 피디님한테 휴지 좀 갖다 달라고 카톡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와, 그때는 진짜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네. 그리고 또 워낙에 또 이제 브런치 보시는 팬분들이 되게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렇죠. 질문 수준이 너무 남다르셔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진땀을 좀 많이 뺐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이제 두 번째 출연이시니만큼 조금 더 여유 있게 또 그리고 채팅창 반응에도 또 이 여유 있게 또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을까 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좀 순한 맛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독하게 해주세요. 독하게 하시면 제가 알아서 또 이렇게 잘 필터링 해가지고 해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유튜브에 황태자님 안녕하세요. 제 딸의 내일 돌인데 축하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와 진짜 대박이다. 축하드립니다. 황태자님은 사실 저희 이제 정모에도 또 한번 나오셨었고. 진짜요? 네네네. 와 진짜 정말 축하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건강하기를 또 빌고 또 새해에도 또 복 많이 받으시기를 또 빌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자님 공주님 첫돌 축하드려요. 몇 년 지나면 지금이 부러우실 거예요 하셨는데 제 친구도 아직 첫돌은 아닌데 제 친구도 이제 160 며칠인가 이제 지났거든요. 딸내미가. 네. 아니 근데 진짜 그 나이 때 애기들은 아니 진짜 쑥쑥 크는 것 같아요. 네. 뭐 저야 이제 뭐 조카지만 맨날 자라가지고 이 순간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황태자님께서도 또 비슷하시지 않을까 싶고 또 건강하기를 또 이제 빌도록 하겠습니다. 호슈님 또 이번 주만 지나면 설날이군요 하셨는데 진짜 이 다음 주 이제 월화수시죠 맞죠? 23... 월화까지 쉴 거예요. 왜 하루도 안 쉬어? 토일 월화 이렇게 쉴 거예요. 토일 월화예요? 에반데. 토일 월화. 하루가 쉬면 좋을 텐데. 하루가 없어졌네. 수요일 날 전 쉬자고 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네. 도기자님 오랜만입니다. 안병진님 또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지금 뭐 다른 방송보다 음질 상태가 별로인 거 아닌가요? 이상님께서 또 얘기하셨는데 지금 좀 이 소리가 좀 이상한가요? 어떠세요? 좀 말씀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서구에 비둘기가 너무 많아서 일산 쪽으로 이사 가려는데 도상현 기자님 일산 쪽에 비둘기 거의 없는 곳 아시나요 하셨는데 제가 사는 요 근처는 여기도 비둘기들 장난 아닙니다. 여기는 무서워하지도 않고 사람이 지나다녀도 왔니? 이러면서 쓱 이렇게 쳐다보고 지 할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비둘기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오승환 선수도 올 시즌 마치면 FA인데 프랜차이즈 놓치는 삼성이 오승환 선수는 또 붙잡겠죠 얘기하셔서 요거는 또 이제 오늘 윤승재 기자님이 많이 얘기를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같이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쭉쭉 볼까요? 오승환 선수 올해 시즌 끝나고 은퇴하지 않을까요? 최영우도 그럴 것 같은데 둘 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LLLK님 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최영우도 최다 타점 깨고 은퇴할 때 또 별로 안 남았음. 은근히 진짜 최영우 선수가 누적 기록이 대박 좋더라고요. 네. 탑에 다 올라와 있는 그 선수다 보니까. 그니까요. 네. 그나저나 최영우 선수 이승엽 감독님 통산 타점 기록 깨면 이승엽 감독님 꽃다발 줄까요? 근데 이 깬 날에 같이 현장에 있을 거라는 적이 없잖아요. 꽃다발은 뭐 이제 뭐 이 김종국 감독님이나 뭐 이런 분들께서 또 두시지 않을까 또 생각이 또 듭니다. 이런 얘기도 있네. 윤민수 닮은 기자님 오셨네요. 진짜 닮으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많이 듣습니다. 그렇구나. 오늘 또 이제 안경을 또 이렇게 쓰고 오셔가지고 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미남 도기자님 반갑습니다. 루카시스님 또 고맙습니다. 음질이 좀 작게 들린다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소리를 조금 해주실 수 있나요? 최대인데. 이게 최대라고요? 얘를 올리면 되나? 제가 좀 더 목소리를 더 키울까요? 근데 리버브 올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웅웅거려서 이게 안 되는데 어쨌든 뭐 일단은 저희가 소리를 좀 크게 할 수 있는 만큼 크게 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나중에 방송 끝나고 또 조정을 하는 시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라피몬이 1년 전에 일산 MBC 볼일 보러 갈 때 거기 근처 비둘기 때문에 고생한 적 있었다고. 맞습니다. 여기 장난 아니니까. 호수공원. 네, 요 정발산역 근처, 호수공원 근처, 뭐 여기는 장항동, 여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어떨까 또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도 같이 지하철 타는 비둘기들인가요 하셨는데 지하철역까지는 이제 못 들어오기는 해요. 여기가 이제 지하라 가지고. 근데 하여튼 여기도 쉽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청남에는 편의점에도 들어온대요, 비둘기.
별별 비둘기 다 있네요. 그러게. 아, 오늘 평소보다 좀 작긴 하네요 하셨는데 저희가 또 이제 기술자분이 또 계시니까 이따 방송 끝나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죄송하지만 또 똑같은 음량으로 다른 방송 듣는 것보다 소리 작아요 해주셔서 오늘은 조금 볼륨을 들으시는 분께서 키워주시면 좀 양해를 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심준석 오늘 아침에 피츠버그 마이너 계약 떴더군요 얘기를 하셨는데 이 옵션 포함해서 뭐 거의 100만 달러가 넘는 그런 준하는 이런 계약이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네. 정말 기대가 큰 유망주 아니었습니까? 이제 국내에 있을 그렇죠. 때도 좀 고교 어떻게 최대화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아무래도 구속 자체가 굉장히 좀 그 160km 최고 구속 160km도 찍고 되게 힘도 있다 보니까 네. 뭐 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동 이제 국내에 있을 때 고등학교 시절 때 아무래도 좀 고3 때 살짝 주춤한 게 있어서 부상 때문에 맞아요. 좀 KBO 드래프트를 좀 포기한 게 좀 도박 아닐까라는 좀 우려는 있었는데 그래도 나름 이렇게 굉장히 어필을 잘해서 네. 좋은 계약 맺은 것 같아서 저도 되게 기분이 좋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스카우트들은 이제 뭐 현지 스카우트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 극동아시아 쪽 스카우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심준석 선수의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재구난조 갑작스럽게 이제 생겨난 이 재구난조를 부상 때문이라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1학년 때, 2학년 때까지는 이제 재구난조라는 이 문제가 없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이걸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본 게 아닐까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또 가능성이 또 이제 다 보이는 선수, 잘 보이는 선수다 보니까 네네. 미국에서도 이렇게 좀 좋게 평가를 해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피츠버그 해적선에 3명의 한국인이 탔네요.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최지만 선수도 있고 이제 배지환 선수도 있고 이제 심준석 선수까지 또 이제 피츠버그 계약을 하게 됐다는 소식 또 한번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또 준비한 소식들 또 있으니까요. 또 한번 쭉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저희가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 이 오승환 선수의 이 백이종군 비하인드 스토리 사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가볍게 이 사이에 넘어가는 사이에 한번 언급을 해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이 오승환 선수가 좀 사실 이제 언론에서 공개가 되기로는 오승환 선수가 구단에 이 연봉 백지 위임을 했다 그랬는데 이게 뭐 단장 인터뷰였나요?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협상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좀 안 맞아가지고 뭐 구단에다 이제 위임을 했다 뭐 이렇게 좀 말이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팬분들께서 과연 뭐가 진짜냐 이렇게 좀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요것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좀 취재가 된 게 있을까요? 네. 뭐 제가 알기로는 구단에서 삭감안을 좀 이렇게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네. 근데 아무래도 좀 그 팀 성적이나 오승환 개인 성적도 이전보다 좀 안 좋기 때문에 좀 삭감은 조금 예상돼 있던 거였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좀 의견 차는 조금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협상이 줄다리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의견을 좀 맞춰가는 조율을 하는데 오승환 선수가 이제 크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이제 그 팀 성적, 개인 성적을 생각을 하면서 백이종을 하겠다. 백지 위임을 그렇게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승환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올해 지난해 이제 받았었던 연봉이 이제 16억인가요? 그렇죠, 네. 네. 그 정도로 이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삼성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오승환 선수 개인이 생각하기에도 어쨌든 이제 주전 마무리인 오승환 선수의 부진이 또 이제 13연패까지 또 이제 갔었잖아요. 그게 이제 오승환 선수의 또 블론 세이브 때문에 이어졌었던 경향이 있기는 했었는데 거기에 어쨌든 좀 책임감을 본인이 느꼈다라는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지난해 팀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지며 연봉을 백지 위임하기로 했다. 허삼영 감독이 자진 사퇴를 하는 등 악재가 겹쳤기 때문 뭐 이런 얘기들도 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어쨌든 이 프런트 쪽의 말이 맞다라고 보는 거네요. 지금으로서는. 오승환 선수도 거기에 좀 책임감을 조금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그 13연패 기간 도중에 오승환 선수가 좀 4경기 나와가지고 블론 세이브 3개 기록하고 그렇죠. 2패 기록하면서 조금 부진한 게 있었어요. 근데 팀 내 최고 참으로서 좀 되게 잘 나가다가 자기 때문에 지는 경기가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좀 책임감을 좀 느낀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그때 좀 발목 이슈가 맞아요. 조금 안 좋은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심기일전하기 위해서 좀 백지 위임을 하지 않았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단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그 사실 연봉 백지 위임을 했을 때 사실 공은 이제 구단에 이제 돌아오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구단이 주는 대로 받겠어 이렇게 했을 때 진짜 뭐 삭감안을 크게 또 삼성 입장에서도 내놓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거라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좀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도 삭감폭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오승환 선수가 이제 FA 이번 시즌 끝나고 FA다 그렇죠. 보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FA C등급으로 알고 있거든요. FA C등급도 이제 보상금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또 이제 셀러리 캡이 조금 삼성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그래도 삼성하면 오승환, 오승환은 또 삼성이잖아요. 그렇죠. 삼성에서도 좀 이렇게 그런 걸 좀 크게 생각을 해서 좀 좋은 대우를 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즉 대승적으로 뭐 물론 이제 선수가 올 시즌 부진의 책임을 지겠다 했어도 어떻게 사실 지난 시즌에 이 삼성 라이온즈 모든 부진이 오승환 선수 때문일 수 있겠습니까? 오승환 선수도 그렇죠. 또 일부분을 이제 분담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좋은 제의를 내민 만큼 구단 입장에서도 좀 적절하게 또 선을 잘 지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확실히 작년 같지는 않기 때문에 성적만으로는 책임을 아니 물을 수는 없지만 팀의 상징성이라는 전관이후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자존심을 챙겨줄 겨를은 있다고 본다. 세라피모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주셨고, 맥콜러번이 부정하기는 싫지만 13연패 기간 중 3연속 불론이 또 크기는 컸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승환 선수로서는 오히려 삭감안을 수용하는 것보다 백지 를 내는 게 유리한 전략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SJ5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네. 이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지금 이제 기자님 말씀을 듣고 구단에서 삭감안을 일단은 제시를 했구나. 이 줄다리기를 하는 것보다는 공개적으로 이제 백지위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조금 이제 구단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팬들 여론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게 됐잖아요, 쓸 수도 지금. 있죠. 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좋은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2002년부터 삼성 팬으로서 작년 부진은 강민호 선수의 볼배한 문제라고 봅니다. 철저히 젊은 타자들에게는 슬라이더 포크볼 던져야 되는데 계속 페스트볼 던지라는 사인을 내더라고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어쨌든 이게 뭐 포수가 혼자서 내는 사인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쵸. 벤치와 이제 호흡이 좀 안 맞았다, 혹은 이제 이 볼배합을 좀 잘못 계산을 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페스트볼, 그리고 거꾸로 또 생각해보면 이 오승환 선수의 페스트볼 위력이 또 과거와 좀 조금 떨어졌죠. 네. 떨어졌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속도 조금 떨어지고 아무래도 나이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보면은 전체적인 개인 성적을 보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사실. 네네. 그리고 뭐 7월 부진을 겪긴 했지만 8월 이후에는 8월부터 시즌 끝까지 평균 자책점 1점대예요. 다시 반등에 성공했거든요.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오승환 선수 전에도 뭐 댓글을 봤는데 뭐 최강야구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은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오승환 선수가 이제 반등을 했고 좀 계속 이렇게 꾸준히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훈련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좋게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는 좀 올 시즌보다는 좀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삭감안 대신 백지수표 던지면서 팀을 생각하는 이미지도 챙기고 삭감안을 피하는 개인적인 이득도 얻고 오승환 선수 입장에서는 최선의 전략이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오승환 선수도 백이종군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진짜 백이종군, 진짜 의미로서의 백이종군을 한 선수는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박성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이 박성민 선수 같은 경우도 2022 시즌을 끝으로 FA 계약을 마무리한 박성민, 이제 은퇴 여부에 관심이 또 쏠렸습니다. 사실 또 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되면서 또 그 중심에 있었던 선수가 또 박성민 선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최근 선수 연장 의지를 구단에 전달했고, 강행권 감독 또한 박성민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로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박성민 선수에 대한 또 비하인드 스토리도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박성민 선수 뭐 연봉을 얘기를 하자면 네. 작년에 7억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7억을 받았는데 이번에 계약을 한 게 5천만 원. 아이고, 이거는 뭐 거의 진짜 최저 연봉과도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네, 최저 연봉이 3천만 원이고 뭐 그 크게 뭐 다른 금액은 없는데 네. 92.9% 삭감이 된 걸로 사인을 했어요. 92.9%라. 네. 야, 이 정도 삭감당하면 야구하기 싫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진짜 명예 회복을 노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백이종군을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날 그 사건 이후로 네. 팀이 좀 초토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또 이제 단순히 뭐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팀에 영향을 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팀도 사실 좀 많이 꼬꾸라졌고 그 같이 뭐 동행했던 3인방
3인방이라고 하죠. 3인방도 성적이 좋지 않은 상태로 그렇죠. 그렇게 됐고 사실 좀 이명기 선수나 권인동 선수가 지금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좀 그때 여파가 좀 크지 않나 그렇죠. 싶은데 박성민 선수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죄책감을 좀 많이 좀 느끼고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잘못을 옹호한다는 건 아니고 뭐 2022년 그 지난 시즌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좀 마음 고생을 좀 많이 했었어요. 박성민 그렇죠, 선수가. 그렇죠. 네. 네. 그런 상태로 시즌을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시즌 준비하는데 조금 안 좋은 좀 영향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부상 관리도 잘 안 됐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시즌이 되긴 했는데 네.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좀 부채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죄책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 때문에 좀 백이종구를 좀 선언을 하고 다시 좀 명예 회복을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하지 않나. 아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박성민 선수의 재계약 관련해서도 구단 내부에서 좀 의견이 갈렸다라는 얘기가 맞아요. 좀 들려오더라고요. 좀 요거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박성민 선수가 그 NC가 박성민 선수하고 계약을 안 할 거라는 생각은 조금 했었어요. 근데 구단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반반이 좀 갈렸어요. 확실히 박성민 선수를 계속 뭐 기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뭐 2군 뭐 전력 분석이나 뭐 좀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데이터가 오히려 좀 더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던 적도 있었고 네. 하지만 좀 이렇게 부상 관리가 조금 아쉬워서 허리 부상 때문에 긴 시즌을 뛰지 못했다는 거 이번 시즌에 좀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좀 있고요. 또 이제 구단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3루가 네. 솔직히 말하면 좀 폭탄이거든요. 없죠. 네. 네. 노진혁 선수 나가고 이제 박준영 선수까지 나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3루에 세울 선수가 필요한데 마침 그래도 박성민 선수가 백이종구를 선언을 하면서 NC의 2013년은 3루는 박성민 선수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박성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명예 회복을 노린다라는 이제 저희 자목을 좀 달아놓긴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에 와서 뭐 연봉 뭐 이런 것들보다는 어쨌든 본인을 또 응원해주신 팬분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또 이제 어쨌든 좀 반성도 좀 많이 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좀 명예 회복이 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라운드 내에서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 또 이제 그라운드 바깥에서 그리고 또 국민들께서 한창 힘드실 때 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좀 과연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쉬울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선수 생활 연장을 선택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참 고민이 많았을 거라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맞습니다. 합니다. 네. 박성민, 최태인, 최영우 2010년 삼성 왕조 주역들인데 이 선수들도 또 다 저물어 가네요 하셨는데 최태인 선수는 또 이미 이제 은퇴를 했고 네. 또 최영우 선수나 박성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선수 생활 또 황혼기에 좀 접어들 모습인 것 같습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하셨는데 저희가 방송 끝나고 소리 좀 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오늘 좀 평소보다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저희가 방송 후에 또 조정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긋지긋한 야구로 보답하겠다는 말은 식상하고 지겹습니다. 언제적 변명인지 강동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네. 야구 내에서 잘못한 거라면 야구로 보답하겠다. 내년에는 좋은 성적을 내서 또 팬분들에게 또 웃음을 드리겠다. 이게 정말 정답이지만 아니 야구 바깥에서 그라운드 바깥에서 한 잘못을 왜 야구로 갚겠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팬분들이 이제는 너무 많기 네.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게 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변명이 안 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자기 자신 때문에 좀 팀이 좀 어떻게 보면 와해가 됐고 이렇게 무너진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좀 되돌려 놓고 싶다. 자기로 인해서 되돌려주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만큼은 좀 그냥 좋게 봐줘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물론 잘못은 잘못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고 뭐 야구로 보답하겠다라는 말 자체도 조금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렇죠.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박성민 선수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네네네. 박성민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삼성 라이온즈에 있을 때 또 박성민 선수 굉장히 좋아했는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설수에 또 시달리면서 또 이렇게 마무리가 좀 좋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에이 그러게 또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여러 가지로 좀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저희 또 댓글 또 한번 좀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자님 질문이 있는데요. 선수들 스토브리그 때 예능이나 방송 나가서 받는 출연료는 선수가 100% 받나요? 아니면 이것도 회사랑 나누나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요거 저 나누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도 한번 나중에 취재를 해서 네. 네, 다음 방송 때 한번 제가 이게 에이전시가 있는 그 네. 회사는 저는 나누는 걸로 알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선수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게 1회 출연료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훨씬. 단위가 저 깜짝 놀랐어요. 저 한번 모셔가지고 재밌는 시간 좀 가져보려고 했는데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 그러면 저희 못해요. 약간 이런 정도여가지고 네. 깜짝 놀랐었던 또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이거 회사랑 나누는 걸로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네, 야구로 보답하면 본인만 좋은 거죠. 그래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네, 자기 팀에서는 FA를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영입하는 건 좋고 다른 팀이 어떤 선수를 계속 쓰는 건 비난하는 게 또 옳은 태도인가요? 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요거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네. 그러는데 어떤 말씀이신지 좀 풀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기자님 보시기엔 팀에서 FA를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묻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 그죠? 네. 그죠? 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좀 죄송합니다. 예시를 들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분야가 발전하고 있는데 사과 방법은 발전하지 않았네요. 또 이러니 내로남불 자기 팀에만 관대한 입장. 옳은 태도 아니죠, 당연히. 근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의 팀을 이제 비난을 하게 되면 이게 언젠가는 또 이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0개 구단이 또 있지 않습니까? KBO 또 10개 구단이고 또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도 이제 30개 구단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뭐 메이저리그로 또 예를 들어드리자면 메이저리그는 약물을 한 선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야 너네 왜 약물 선수 가지고 재미 봐 이러면은 가지고 가면은 네. 나중에 우리 팀에 온다니까 그 네. 선수가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자주 연출이 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아끼는 편이기는 한데 물론 이제 불만을 가지시는 게 뭐 당연하죠. 그리고 또 나쁜 태도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 잣대가 나의 팀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하신 거 맞나요? 네. 이해력이 좀 딸렸네요. 죄송합니다.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자신이 응원하는 팀에 대한 애정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내로남불도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는 있지만 응원의 한 종류라고 생각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이게 또 팔은 또 안으로 굽는다는 또 얘기가 있고 또 이제 같은 팬덤 안에서도 또 의견들이 다르신 분들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선수 영입하는 거 나는 싫은데 또 다른 사람은 또 좋을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좀 응원은 하는데 비난은 조금 삼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승을 못해도 LG는 또 좋아한다고 황태자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제가 작년 말에 양 선수나 박 선수를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영입하는 게 좀 싫다고 의견을 내셨어서 가지고 당신이 응원하는 팀이나 말하셔 이렇게 답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는 사실 아니 그럴 거면 남의 팀 얘기는 뭐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잖아요. 남의 팀 얘기도 저는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의견 표출을 또 넘어서서 또 비난이 되면은 또 그 팀 팬분들에게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 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또 볼까요? 은퇴 선수 에이전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당하나요? 그러면 에이전시가 조금 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우어 아시아 올 수도 있다는데 한국은 불가능이겠죠 하셨는데 지금 이제 투수슬로 빈대가 이제 NC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누가 질문하셨더라고요. 기자님들께서.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네, 바우어 영입할 생각 있느냐. 우리나라는 이제 처음 주려면 100만 달러 주고 데려와야 되는데 이미 올 시즌에 2,200만 달러 받는 선수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여기 100만 달러 받고 오겠어요. 혹시 모르죠. 또 가면 일본으로 가겠지. 근데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30개 구단이잖아요, 메이저리그가. 그 중에 바우어 선수를 최저 연봉으로 쓰고 싶어 하는 팀이 한 팀만 나와도 계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계약할 때 딱 한 팀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진짜 만에 하나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본을 가지 않을까, 한국으로 안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일단은 또 들고 있습니다. 또 죄질이 또 좀 있으니까. 네. 뭐 그 무혐의로 이제 네. 무혐의로 처분이 되기는 했지만 이런 이제 가정 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좀 구단 입장에서는 좀 명예파괴 껄끄러울 수는 있겠다. 그렇죠.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또 두 번째 주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제 WBC가 한 달 반 정도로 이제 또 다가왔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3월 9일에 또 이제 첫 경기, 이제 호주전을 시작을 하니까 이제 몇 주 남았냐?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 여섯, 일곱 주, 7주? 네, 한 달 조금 네. 더 남았습니다. 두 달 조금 덜 남았는데 이 호주전이 사실상 다음 라운드, 2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키포인트를 쥐고 있는 그런 경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강철 감독도 이 로스터를 짤 때, 대표팀 로스터를 짤 때 호주전을 일단은 제일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일단 이 경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이 WBC 호주 대표팀 분석으로 현재 이제 질롱 코리아에서 손종욱 투수 코치가 밝힌 호주 야구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우리 윤승재 기자님께서 직접 좀 수고를 해주셨는데 네.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도 우리가 같은 조기 때문에 무조건 호주를 이겨서 2등으로 사실 일본 전력이 너무 좋잖아요. 물론 객관적인 일본을 면에서는 좀 그렇죠. 이기는 게 최선이겠지만 일본을 만약에 이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호주를 제껴야지만 다음 라운드를 진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호주에 네. 대한 야구, 호주 야구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이강철 감독, 이게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호주전에 좀 큰 비중을 두는 이유가 일단은 첫 경기이고요. 첫 경기의 그 분위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 기선제압 같은 거.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제일 중요한 부분도 있고, 일단은 조 자체가 일본, 뭐 저희하고 한국, 일본, 호주, 체코, 중국 이렇게 그렇죠. 같은 조로 돼 있는데 호주가 그나마 제일 좀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2위를 두고, 그러니까 상위 두 팀이 다음 라운드에 올라가는데 2위 자리를 두고 한국과 호주가 좀 이렇게 맞붙는 양상이 됐어요. 그렇죠. 사실 체코, 중국 네. 이런 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시드도 또 낮고 또 야구 그렇죠. 네. 이제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는 좀 뒤쳐져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호주를 잡아야지만 다음 라운드 진출이 좀 수월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2013년하고 2017년 WBC 두 번 다 저희가 고배를 맞았잖아요. 그렇죠. 두 번 다 첫 경기에서 패했어요. 이스라엘한테 네. 졌었던 것도 또 네덜란드한테도 지고 졌고. 이스라엘한테도 지고. 그래서 좀 첫 경기에 되게 중요성을 좀 크게, 월드컵도 그러잖아요. 첫 경기 무조건 이겨야 경우의 수 같은 것도 이게 그렇죠. 좋아지고. 짜게 좀 편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한국 대표팀 입장에서 호주전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강철 감독님이 굉장히 좀 중요성을 좀 높게 평가를 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강철 감독님이 좀 포크볼, 그러니까 이제 뭐 네. 저기 누구냐 롯데자이언츠의 또 마무리 투수 있지 않습니까? 김원중 선수라든지 아니면 이런 선수들을 좀 중용하게 된 게 이제 떨어지는 공에 이 호주 타자들이 좀 약점을 보이는 것도 있고 또 땅볼 유도를 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 내야수들이 굉장히 또 수비가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호주 대표팀의 특징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어떤 야구를 또 펼치는 팀인지. 아직 일단 호주 대표팀 명단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선수들이 좀 이렇게 마이너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고, 근데 지금은 좀 호주 야구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 위주로 뽑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일단은 지금 질롱 코리아에 이제 그 NC 코치로 계시는 저 손정훈 코치님한테 어제 전화를 해서 좀 물어봤어요. 네네. 호주 야구 리그의 좀 호주 선수들의 특징은 좀 어떠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국가대표 전력 분석원이 말했던 거랑 똑같긴 해요. 떨어지는 공 그리고 유인구에 좀 대처하는 게 조금 힘들다. 이게 좀 힘들어 보인다. 좀 되게 어이없는 공에도 스윙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 한국 투수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정면 승부를 하기보다는 약간 이제 변화구로 좋은 이제 사이 근처에서 좀 낚아내는 그렇죠, 이런 투구가 일단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도 들립니다. 또 그리고 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근데 파워 자체가 조금 좀 경계를 할 만하다. 한방. 네, 컨택이나 디테일 자체는 KBO 리그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지만 아무래도 좀 체격적인 피지컬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좀 한방이 좀 좀 이렇게 크게 좀 좌우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변화구로 조금 이 피해가는 피칭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제 좀 상대 헛스윙을 좀 유도를 많이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다가 몰리면 큰 거 한 방 맞을 수 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좀 조심을 해야죠. 네. 단기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홈런포 아니겠습니까? 네. 갑자기 분위기가 휙 바뀔 수도 있는 게 이제 홈런 하나의 또 이 여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단은 대표팀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선수를 좀 주목을 해야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한국전 선발로 나올 투수가 좀 유력한 후보가 워윅 서폴드. 서폴드? 네. 익숙한 하나에서 이름이네요. 네. 2년 동안 뛰었던 선수고요. 네네. 그리고 팀 에서튼 선수라고 브리즈번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네. 프리미어 12에서도 좀 나왔던 선수거든요. 그럴까요? 기억나요. 네. 이 두 선수가 이제 작년 11월에 일본하고 평가전 선발로 나왔었어요. 네네. 둘 다. 그래서 이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사실 서폴드 선수의 올 시즌 호주 야구 리그 성적이 썩 좋지는 않아요. 아하. 그리고 그 질롱 코리아도 서폴드하고 2번 정도 마주쳤는데 네. 손정우 코치 말에 의하면 좀 뭐 구속이 좀 140 초중반 정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쵸, 네. 밖에 안 나오고 좀 구위는 좀 많이 떨어졌고 좀 이렇게 강렬하다는 느낌을 좀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상대이다. 네. 선발 투수로서 대처 못할 건 아니다. 네네. 라는 좀 구위를 좀 느꼈다고 하고 대신에 팀 에서튼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지금 굉장히 그 호주 야구 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좀 내고 있어요. 네. 9경기 나와서 5승 1패 평균 자책점 3.23. 잘하네요. 삼진을 45개 잡았는데 볼넷이 9개밖에 없어요. 볼산비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굉장히 제구가 좋은 선수고 뭐 컵페스트 볼이나 커브볼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들어서 아마도 이 선수가 조금 한국전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아하.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폴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나라 이 팬분들도 그렇고 또 이제 대표팀에게도 조금 익숙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맞습니다. 사실 국제 대회에서는 좀 생소함이 무기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에서튼 선수의 선발 가능성도 조금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타선에서 좀 조심해야 될 선수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선수가 좀 있을까요? 타석에서는 일단은 마이너 리그, 메이저 리그, 마이너 리그 경험했던 선수들도 있고 네. 일단은 지금 손정호 코치가 주목했던 선수는 멜버른에 있는 데릴 조지. 데릴 조지. 네. 그 중심 타선 멜버른의 중심 타선을 좀 이루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애들레이드 이루수 닉 워드. 닉 워드. 네, 테이블 세터로 자주 나오는 그 두 선수가 좀 경계의 대상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딜론 코리아 입장에서 봤을 때 네네. 네, 굉장히 유인구 대처 능력이 둘 다 되게 좋았고 네. 그러니까 이 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이블 세터를 맡는 선수이니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호주 야구의 특징, 이거 스트라이크 존 근처에서 노는 공들 이 선수들은 그래도 커트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또 따지고 보면은 또 이 호주 야구 대표팀의 약간 정근우 이용우 규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니워드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AB 호주 야구 리그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데릴 조지 선수는 조금 이렇게 성적이 좋지는 않은데 네. 니워드 선수 자체가 굉장히 좌타자인데다가 굉장히 발도 빠른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테이블 세터로 나왔을 때 조금 좀 까다롭지 않을까 그렇게 좀 평가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 타선이 상대 마운드를 또 어떻게 공략할 것이냐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들이 그래도 좀 은근히 이 호주 대표팀에 많이 포진을 해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투수들이 그러니까 구속은 되게 빠른데 뭔가 좀 이렇게 저희가 좀 대처하지 못하는 정도는 아니다. 또 그 정도는 아니다. 네, 저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럴 정도로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사실 이제 빠른 공을 던지는 외국인 투수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네. 그 선수들이 이제 공략하면서 좋은 성적을 낸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지금 차출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공 정도는 뭐 공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또 이제 기자님이 또 입장이신 것 같고. 네. 또 추가적으로 또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선수를 제가 좀 많이 좀 조사를 좀 해왔었어요. 엄청 네. 많은데요, 네 지금. 네. 이 선수들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고, 네네. 아마도 이강철 감독님이 이제 귀국하시면서 한 선수를 딱 찍었던 에런 화이트 필드라는 선수도. 에런 화이트필드. 네.
그 선수가 이제 이강철 감독님이 말씀하실 좀 동양 스타일이고 발이 빠르고 주루 센스가 좋다. 그리고 기습 번트도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생각보다 저 들어보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3명의 선수가 좀 약간 테이블 세터로도 괜찮고 뭐 약간 아니 은근히 이 호주 대표팀이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약간 서양인들이잖아요, 사실은. 네. 서양인들인데도 좀 야구 펼치는 게 약간 좀 동양 스타일과 비슷하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제 스몰볼을 펼치는 선수도 또 있고 장타력을 가지는 선수도 있고 이 상황의 밸런스가 조금 잘 그렇죠. 맞네요. 네. 굉장히 그냥 뭐 피지컬이 크고 뭐 큰 거 한 방을 노리는 선수들만 있다 이게 아니라 그 호주 대표팀 자체에서도 굉장히 좀 동양적인 야구를 좀 구사하는 선수들도 좀 있고 그러면서 좀 작전이 굉장히 좀 다채롭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얘네들은 뭐 한 방밖에 없어 이렇게 접근했다가는 갑작스러운 작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번트라든지 도루라든지 뭐 이런 거에 조금 휘둘릴 수 있을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사실은 뭐 저희가 좀 설레발 치는 걸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 지금 미국 가야죠. 마이애미 뭐 론디포 파크 지금 가야죠. 플로리다 가야죠. 그러면은 이제 준결승까지는 가야 되는 상황인데 1라운드 뚫고 2라운드 가려면 당연히 호주 정도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호주는 또 그래도 이겨줘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무조건 잡아야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래도 해법이 나왔잖아요. 변화구 대처가 안 좋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변화구를 잘 던지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이제 호주에 갔던 그 장재영 선수가 포크볼 장착 이후로 굉장히 삼진율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리고 뭐 정유왕 선수도 삼진을 되게 많이 잡고 있고 사이드암 대처도 조금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 그러니까 딱 지금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저도 딱 떠오르는 선수가 한 명 있네요. 저기 고영표 선수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선발 투수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호주전 선발로는 고영표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좀 하고는 있어요. 그러게요. 사이드암 그 파이법을 좀 호주 야구 리그 선수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였고 그리고 좀 그 서양 선수들한테는 사이드암이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고영표 선수가 제격이지 않나.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이번 WBC 대회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그랬다시피 투구수 제한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이제 65구 이상 또 이 예선전에서는 던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고영표 선수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어서 나올 선수들도 사실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 중에서 뭐 정우영 선수도 또 사이드암이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팔 각도가 다양한 투수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또 장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영표 선수도 항상 또 이제 국제 대회에서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호주전에 이제 고영표 선수의 또 호투 만약에 이제 선발로 나오게 된다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미 에드먼 선수 메이저리그에서 잘했나요 하셨는데 윤재TV님 말씀하셨는데. 올 시즌에 김하성 선수 엄청 잘했잖아요. 이제 수비에서도 그렇고 뭐 공격에서도 어쨌든 이제 투고 타자에서 2할 오픈 치고 OPS 0.7 치면 리그 평균보다 잘 친 거거든요. 근데 그 김하성 선수보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잘했습니다. 에드먼 선수가. 그리고 몇 년 동안 그 사인 레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가 지금 대표팀에 온 게 진짜 추신수 선수 이후로 처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또 이제 발도 빠르고 수비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2루 유격수 에드먼과 김하성이 보는 이 키스톤 콤비의 수비력은 뭐 지금 뭐 이 WBC에 참가하는 나라가 지금 최고지 않을까. 5개국씩 이제 4개 조니까 이제 20개잖아요. 20개 정도 되죠. 20개국 중에서 진짜 최고가 아닐까? 저는 감히 이 키스톤 콤비의 수비력은 뭐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미 에드먼 열심히 뛰겠죠? 설렁설렁 뛸 것 같아. 아니 설렁설렁 뛸 거면 불참을 선언을 했겠죠. 이거 안 참가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일단 나온 이상은 아마 열심히 뛰지 않을까 생각 들고 그리고 또 이제 세인트루이스의 그 베테랑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아레나도라든지 아니면 골드슈미트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나갈 수 있으면 무조건 참가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줘서 에드먼도 나가게 결심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출전하면서 한 나라를 대표한다는 거를 또 이제 느끼고 같이 뛰다 보면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다.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에드먼 선수도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또 어머니의 나라를 위해서 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당연히 그렇게 그 뭐
출사표도 던졌고 열심히 뛰겠다고 출사표도 던졌고 뭐 한국 그 국가대표를 위해서 어떻게 굉장히 열심히 뛰어주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정우 선수 내년에 메이저 가나요? 올해 메이저 가나요? 하셨는데 올 시즌 끝나고 가니까 포스팅, 네. 네, 뭐 올 시즌 끝나고 가니까 다음 시즌부터는 아마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2024 시즌부터는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이정우 선수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원태인 선수는 좀 어떻게 쓸까요? 루카스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활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베테랑 투수들 이제 양현종 선수와 김광현 선수의 활용법은 이제 이강철 감독이 또 밝혔잖아요. 젊은 선수들을 선발로 이제 앞에 내세우고 그렇죠. 사이에 이제 위기 상황일 때 양현종, 김광현을 가운데에서 넣고, 이제 네. 스윙맨을 이제 또 사용을 하겠다. 그랬을 때는 이제 원태인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뭐 고영표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좀 선발 투수 좀 기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뭐 일단은 좌완 그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거는 1차전 선발은 고영표, 2차전 선발은 아무래도 좌완이 나오지 않을까. 2차전이 일본전이죠. 네, 일본전. 좌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의리? 창모 선수 아니면 구창모. 이의리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아마도 짧게 끊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아마도 원태인 선수가 선발로 나온다면은 네. 체코전이나 뭐 중국전에 중국전.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요번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또 이제 다 2라운드 혹은 이제 준결승까지 그 이상까지도 노리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이 투구수 관리 면에 있어서 정말 이 계산을 정말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원태인 선수, 에이 뭐 체코전, 중국전에 나오네 이게 그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투구수를 최대한 적게 많은 이닝을 소화해주면 다른 선수들을 또 다른 경기에 또 활용을 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선수들의 역할도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일본전도 또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저희 또 일본전도 한번 좀 분석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 또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또 오늘도 이렇게 윤욱재 기자님과 함께 또, 죄송합니다. 윤승재 기자님과 함께 또 저희가 40분 동안 이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오늘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첫 번째 이제 출연보다는 그래도 좀 여유가 좀 많이 생기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유는 생겼는데 이렇게 조리 있게 말하는 방법을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아 그래요? 왜요? 저는 조금 조리 많이 있었던 것 아쉽네요. 같은데. 네. 이게 좀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거를 되게 조리 있게 설명하는 게 좀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옆에서 이 태블릿 PC에도 정리해 오신 걸 쭉 봤는데 정리를 너무 많이 해 오셔가지고 이거를 다 말씀을 못 드린 게 아까울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기사로 쓰겠습니다. 기사로 좋습니다. 또 기사로 여러분 아시죠? 좋습니다. 저희 브런치에 나온 기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 저희 가족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또 이제 기자 페이지 또 구독하기도 또 있고 응원하기도 또 있지 감사하죠. 않습니까? 네. 또 이제 많이 또 구독해 주시고 또 응원하기도 눌러주시면 또 기자님들에게 또 큰 힘이 되니까요. 엑스포츠 뉴스 윤승재 기자님 또 잊지 마시고 꼭 구독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또 저희가 오늘도 한 40분 정도 얘기를 나눠봤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좀 음량 부분이 너무 작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방송 끝나고 한번 좀 조정을 해볼 예정이니까요. 네.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목요일입니다. 이제 19일 방송에서 좀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또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